안녕하세요. 모둠쳤습니다. 오늘은 2022년 4월 24일. 이번 영상도 엔비디아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엔비디아를 3회 연속 하고 있고 지금까지 4회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영상은 엔비디아가 전성기가 끝났다, 두 번째는 엔비디아에 문제가 있다, 세 번째는 그래도 상승 여력이 있는가를 보았고, 자, 네 번째 영상, 현재 영상에서는 차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것도 있지만 FX 스트리트 기사를 보면서 차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사를 들어가기 전에 일단 여기 매물대를 보겠습니다. 매물대가 뭡니까? 일정한 가격대의 거래가 집중됨으로써 이 구간을 돌파하는 것이 부담되는 가격대를 말합니다. 주가가 매물대에 도달하면 기다리고 있던 이익 실현 물량과 손절매성 물량이 출현해서 주가 상승 또는 하락에 부담이 되는 벽이 되기 때문에 매물 부담벽이라고도 합니다. 현재 이 매물대는 200에서 약 230 정도에 많이 쌓여 있었네요. 그렇지만 최근에 이거를 하락 돌파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FX 스트리트 기사는 여기를 주변으로 출발을 합니다. 자, FX 스트리트 4월 22일자 기사입니다. 엔비디아 주식과 예상. 엔비디아는 200불대에서 거래량이 대량 쌓여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핵심 포인트. 엔비디아 주식은 넷플릭스 어닝 결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넷플릭스 구독자 감소는 다른 성장주에도 주가 하락을 일으켰습니다. 세 번째, 패드 연준의장은 큰 폭의 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금요일 오전에 작성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엔비디아 주식은 금요일 아침 오르려고 했다가 12분 만에 197.28달러로 하락을 했습니다. 거래량은 올해 가장 많았는데 말이죠. 심리적으로 200달러 선이 핵심입니다. 상승론자들은 이 레벨에서 오르길 원하지만 하락론자들은 목요일에 206.5달러의 지지선에서 떨어지는 것이 더 큰 하락의 움직임이라고 설득합니다. 200달러대 아래로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시간 금요일 오전 10시 45분으로 나스닥 종합지수가 0.8% 하락했는데 다른 성장주 매도세도 있습니다. 글을 작성하는 시간으로 성장론자는 바리트를 꽤 잘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어력이 좀 좋았다는 거죠.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주가는 0.5% 상승하여 202.76입니다. 아래의 5분 차트에서 보면은 이 금요일장에서 대칭 쐐기형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꼭지점은 201.88달러로 현재까지는 상승론자에게는 좋은 징조입니다. 자, 여기 로어 라인을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면 추가 하락이 예상되는 거고, 탑 라인을 위로 뚫고 가면은 상승론자들이 바라는 그런 좋은 움직임이 되는 겁니다. 자, 쐐기형에 대해서 추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여기는 하락 쐐기형, 여기는 상승 쐐기형. 하락 쐐기형에서는 추가 상승이 예상이 된다고 볼 수 있고, 상승 쐐기형에서는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을 계속 가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목요일에 6% 이상 하락했고 애프터어워에서는 추가 하락했습니다. 목요일 장 마감시 주가는 201.83달러로 하락한 후 200.9달러로 0.5% 하락했습니다. 심리적으로 중요한 200달러 수준은 곧 깨질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넷플릭스 실망적인 어닝 결과와 공격적인 연준의 행보가 우려를 자아냅니다. 현재 악명이 높은 넷플릭스 1분기 어닝 결과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가입자 감소였는데, 러시아 시장 철수가 1분기 가입자 감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러시아 시장 철수로 유료 가입자 70만 명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넷플릭스는 이 돌발 변수만 빼면 오히려 1분기 가입자는 50만 명이 늘었다고 했는데,
50만 명은 지난 어닝콜에서의 가이던스인 200만에 비하면 정말 작은 수치입니다. Q1에서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60만의 계정이 없어졌습니다. 넷플릭스는 다음날 주가가 35% 하락했습니다. 넷플릭스가 지난 15년간 전형적인 성장주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 뉴스는 전체 섹터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페이스북은 올해 초 급락했고 지금은 넷플릭스가 급락했고 투자자들은 모든 고배수 성장주에 대한 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도큐사인, 로쿠, 그리고 소피파이 또 넷플릭스와 같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이들의 주식을 보고 오겠습니다. 첫 번째 도큐사인입니다. 이렇게 큰 갭 하락이 나온 다음에 전부 다 역배열이 돼 있고 하락 추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로쿠도 역배열 그리고 하락 추세대, 그리고 쇼피파이도 역배열과 하락 추세대. 이럴 때는 절대 매수는 저는 추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 본 이 세 가지 주식처럼 엔비디아도 이 그룹 멤버로서 고성장주라는 측면에서 동반 하락했습니다. 둘째,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뉴스입니다. 일본 투자은행 노무라는 5월 50 베이시스 포인트 상승, 6월, 7월에 두 차례 75 베이시스 포인트 상승을 예상했습니다. 이는 연준 역사에서 가장 빠른 금리 인상이며 전형적으로 저금리 환경에서 좋은 성장주에 상당한 매도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딜러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미국에서도 기름값이 엄청나게 올라서 감당하기 힘들다고 해요. 일반 개인까지 이렇게 물가 상승을 느낄 정도면 연준에서도 시급하게 금리 인상을 해서 물가를 잡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성급하게 빠른 그런 금리 인상은 기업에 피해도 주고 기업에 피해가 가면은 일반 직장인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연준은 한다 안 한다 지금 고민이 많은 거죠. 본문입니다. 최근 도이치뱅크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258달러에서 255달러로 낮추었습니다. 근데 255달러도 현재 주가에서 25% 상승한 가격이지만 엔비디아의 목표가가 줄어들었다. 이 말은 열기가 줄었다는 말이고 다른 월가의 회사들과 같이 하락한 흐름입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전망 206.5달러를 하향 돌파한 것을 경계하자. 어떤 거래자라도 엔비디아 주식이 목요일에 206.5달러를 하락 돌파한 것은 명백한 약세 조짐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아직 매도하지 않았다면 매도할 시간입니다. 206달러에서 208.95달러까지의 지지선 레벨은 연초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210달러도 연중에 강한 지지선으로 작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지선들이 전부 다 뚫려가지고 지금은 200달러까지 뚫린 수준이니까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본문 엔비디아의 200달러 선이 약해 보이고 투자자가 운이 좋다면 여기서 횡보하면서 버텨낼 수 있습니다. 주가는 2021년 10월 이래로 이 200달러 선에서 거래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엔비디아 주식은 아래 일봉 차트에서 표시한 세 가지 지지선 중 하나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10월의 195.54, 지난 8월의 185.23, 지난 7월의 177.8, 이들 중 하나에서 매도세가 멈출 수 있지만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상황이 호전되어서 엔비디아 주식이 200달러에서 머무른다면 빠르게 올라서 중립인 206.5에 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클리 차트, 월봉 차트에서 보는 것처럼 21일 이평선, 즉 여기에서는 217.39에 있는 수준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논의해봤자 의미가 없겠지만
만약에 200일 이평선이 244달러 위에 있다면 이게 강세장을 증명할 것입니다. 206.5달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다른 방법은 지난 12월에 거래되는 엔비디아의 하락세기 시나리오를 보십시오. 여기가 지금 하락세기형이죠. 지난 3월에 이 하락세기형을 벗어날 수 있었으나 여기 동그라미 쳤죠. 다시 또 하락해서 목요일에 바닥 지지선 레벨인 206.5를 통과했습니다. 여기 동그라미 치는 데가 206.5. 이 움직임은 상승 신호를 명백히 하락 신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RSI가 있는데 여기서 40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RSI 40은 엔비디아 주식이 더 하락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엔비디아 주식이 동그라미 친 여기 180달러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사는 끝났고 엔비디아 주식이 180달러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었는데 지금이 195.15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이 기사에서는 이 기자가 이 세 가지 177.8, 185.23, 195.54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곳에서 멈출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이 195.15니까 벌써 여기는 깨지고 내려간 거죠. 그러면 다음 거는 185.23. 이제 여기서 저희는 이 180 여기까지 더 떨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올라갈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끝낼 건데요. 끝나기 전에 여기 지금 너무 무섭잖아요. 더 떨어질 것 같고 어디가 끝인지도 모르고 뭐 올해 뭐 몇 번 올린다고 하는데 6월, 7월 뭐 엄청나게 올린다고 하는데 금리를 그러면 이 기술주는 더 내려갈 수도 있고 너무 무서워요. 여기서 한마디 워렌 버핏의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패하는 투자자의 유형으로 시세의 정점에서는 분홍빛 전망에 귀 기울이고 시세의 바닥에서는 실망스러운 소식에 귀 기울이는 투자를 뽑았었는데요. 이런 여러가지 소식에 귀를 열어두는 것도 좋지만 너무 현혹돼서 부하내동하는 투자 자세는 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오둠치소의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